2014년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아, 이런 그 가증스러운 내숭 진짜 싫은데 영상이니까요. 네. 11번부터 합시다. 이게 지금 여기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이고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수직선 개념이 별로 의미가 없긴 해요. 예? 공비가 양수라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그 한쪽 방향도 이렇게 간격을 벙벙 뛰면서 가죠. 예, 근데 공비가 음수가 된다 그러면 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러면서 와요. 이게 수직선의 개념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예, 그에 반면 등차수열이 나오면 이걸 식으로 끌고 가려다가 망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머릿속의 상상력이 식을 가지고 뭔가를 끌어가기에는 그 호흡의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무호흡으로 버티는 것처럼 그 시간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력이 이렇게 부악 하고 풀어져 버리는 그 한계 시간이 있어. 예. 근데 등차수열, 이 수열 개념이나 확통의 선택자들일 경우 이제 경우의 수에서 머릿속으로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럴 때 자신의 상상력의 지속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이 수직선에 대한 표시로 그 상상력을 개념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직선에 도움을 받아라 라는 얘기죠. 자, 공차가 음의 정수인 한 수열이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래요.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래요. 그 말은 공차가 음의 정수이기 때문에 저기 앞에 이제 왼쪽에 어딘가에 A1이 있었다고 하면 그 A1은 양수였겠지. 어떤 양수 값이었겠지. 거기서부터 음의 정수인 공차로 까내려오고 하다 보면 수열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숫자는 점점 작아져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0을 이렇게 넘어서는 순간이 A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8까지가 있는데 A7, A8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일정 부분 저 등차 수열이 양수인 파트가 있고 일정 부분 음수의 파트가 있다라는 얘기야. 음수의 파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 이 조건, 조건이라고 하면 수열이 양수인 구간에서는 그냥 더해라. 그냥 더해라. 이런 뜻이고 이 수열이 음수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아이를 양수로 바꿔서 더해라. 라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더하면 1항부터 8항까지 그냥 더하는 거. 얘네들을 줄줄이 다 더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뿔 해서 플러스 쌓아놨다가 마이너스로 까고 또 마이너스로 까고 이만큼 쌓아놨던 재산을 까먹고 해서 조금 줄어든 양으로 더하게 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42를 보태면 요 값과 서로 같아진다라는 요구예요.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공차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야. 공차가 얼마인지 몰라서 이 A 여섯 번째 항이 진짜로 첫 번째 음수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이걸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 D가 마이너스 1일 때와 D가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말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요 A6이 마이너스 2다 보니까 음수인 항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여기 0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A6이 마이너스 2예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A5도 음수항이 되죠. 그리고 A4도 0이 돼요. 그러면 A6, A7, A8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니다라는 걸 바로 확인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음수 4개를 더해봐야 마이너스 10이다 이거지. 여기는 음수 4개를 더해봐야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니까 얘네를 양수로 바꾸어 더한 것과 음수를 그대로 까버린 것 사이에 무려 42라는 사이즈의 차이가 있다면 이거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하나 더 커지면 어떠냐? A5가 0이다 해봐야 A6, A7, A8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 되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거 다 더해봐야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2. 그걸 2배 해도 2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42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 두 가지를 확인해 봄으로 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여기서 A6, A7, A8만 음수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6, 7, 8만 음수이다. 아, 물론 8 이상으로도 단데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8항까지니까. 이해되냐? 음수인항이 확실히 3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가 내가 걱정하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훨씬 더 큰 공차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절대값 AK와 오른쪽에 있는 그냥 AK를 내가 이제야 수식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는 어디가 양수고 어디가 음수인지 알았기 때문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5까지 하고 그 다음에 A6부터 음수 나가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A7, 마이너스 A8 이렇게 더한 결과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AK는 말 그대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5에 A6에 A7에 A8까지 더하고 더하기 42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얘를 점점점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변의 동일값으로 삭제된다. 그리고 6, 7, 8 세세합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배한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 되고 그 값이 42이다.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A6, A7, A8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21이단데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오지? 등차수열 3개를 더하는 것은 뭐와 같다? 등차수열 3개를 더하는 것은 가운데 항만 3번 더하는 것과 같다. A7만 3번 더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3 곱하기 마이너스 7. 다시 말해 A7이 마이너스 7이다. 이런 뜻이에요. 7, 3, 21 마이너스 7이다. 됐나요? 그러면 A7이 마이너스 7이 되면서 내가 바람하지 않던 그 공차가 바로 마이너스 5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공차 마이너스 5에다가 어느 항이든 하나만 알면 그냥 수열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합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이게 완전 잔소리의 향연인데 할 수 없어. 니네가 지금 문제를 푼다는 사실에 급급해서 뭔가 좀 세련된 게 안 나와. 여기서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5인 걸 알았어. 그러면 내 경우에 지금 문제 요구하는 게 8개 항의 합이다 라고 했을 때 AN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전 안 가요. AN으로 안 가요. SN은 더더욱 안 가요. 식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숫자를 집어넣는 건
그냥 실수할 찬스를 하나씩 더 늘리는 거야. 실수할 찬스를 늘리는 거야. 우리가 언제부터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일반항이나 합의식이 필요했나? 딱 필요한 건 중항 아니에요? 중항? 그러니까 A1부터 A8까지 중에 가운데 있는 애. 얘만 구할 거야. 얘만 구할 건데 A1, A8이면 짝수항이니까 이제 가운데 항이 없죠. 가운데 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A4가 얼만지 A5가 얼만지만 알면 둘이 더해서 반하면 가운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미 6번째 항이 나한테 있잖아. 수직선상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앞에로 바로 5번째 항, 4번째 항이니까 A 5번째 항 마이너스 5 하기 전이니까 3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A4는 마이너스 5 하기 전이니까 8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8, 3 더하면 11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짝 지으면 이런 짝이 4쌍 더 나오죠. 야, 필영아, 이게 요즘 돌았네. 11이 4쌍 있다. 44다. 훨씬 더 정확하다니까, 얘들아. 이게 훨씬 더 정확해. 식은 나중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검산해 볼 수 있겠죠. 검산. 그렇게 갑시다. 등차 수열의 합 따위를 구하는데 식을 등장시키지는 맙시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이건 약간 평이한 문제죠.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렵게 느껴졌거나 못 건드렸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가 문제냐면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려 해서 그래요. 이 조건을 읽고 A가 뭐지? 뭐 여기다 0을 넣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고 fx도 살짝 A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 gx로 내려갔더니 또 이상한 식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읽고 에이씨 뭐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는 항상 뒤를 보시는 거예요. 질문이 gx의 극대값은 얼마인가야? gx의 극대값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직전에 준 조건이 x 이퀄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야. 예상컨대 이 말은 gx를 구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해야만 극대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건데 이 g'x가 말이야. g'x가 틀림없이 2번의 근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물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마에서 뿔로, 뿔에서 마로.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 하나, 극소를 갖게 하는 하나의 값을 이렇게 2라고 줄 테니 여기를 알아내서, 여기를 마저 알아내서 그 값을 g에다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의 고리를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시켜가잖아?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나오는 거야. 필요한 게. G 프라임을 알아야만 극대니 극소니 갖는 위치를 아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 보는 이 식의 G 프라임을 구하려 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숫자 x 있고 ftdt를 x에 대하여 미분하면 이 x가 여기 들어가서 쏙 빠진다는 걸 알죠? fx예요. 그러니 이 식이 이게 g'x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나한테 준 이 식이 g'x였다. 근데 그 g'x 즉 fx가 y축 x 이퀄 0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 있는데 왼쪽은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고
오른쪽은 기울기 3짜리 직선이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극대극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응? 극대극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A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도 A고 얘도 A니까 이거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만나는데 만약 A가 양수여서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일 벌어지나 보세요. A가 양수여서 이 위에 있으면 X가 양수인 파트에서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 뒤가 밑으로 이렇게 쑥 내려와가지고 극대극소를 여기서 다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당장에 얘가 뭐라고 그랬는데 x 이퀄 2에서 극소값을 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극소값을 간다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이렇게 되는 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연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이어져 가지 않아요? 기울기 3짜리 직선이 x 이퀄 2에서 마뿔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걸로 A 결정이죠.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으로 바뀌고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그럼 한 근은 이쪽에 보이지 않는 쪽에 있는 거고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2. 오케이, 끝났어. 뿔마. 극대값은 얼마였냐면 g 마이너스 2였던 거야. 됐어요? g 마이너스 2였던 거예요. 그러면 g 마이너스 2 계산으로 바로 들어가죠.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 dt. 적분은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거라고 그랬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 보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요만큼인데 이거는 도리가 없어요. 이거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만 요 2차 함수가 분명하니 이 2차 함수인 3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6을 넣어서 정적분 하여라의 뜻이라고요. 이게 실수 없이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 됩니다. 이번 3월이 작년 수능 정도라고 했고, 그 이전 해로 비교해보면 조금 더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13번, 아이고, 씨. 13번부터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를 내놔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번 확 어떤 급료에 휩쓸려 버리면 그다음부터 멘탈이 좀 무너지죠. 멘탈이. 이제 시간 딱 봤더니 뭐 한 40분, 50분 지나갔는데 번호는 이제야 13번이니 얼마나 쫄리겠어. 요런 거 관리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이런 멘탈적인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너희와 똑같은 수험생이었다라고 하면 이쯤에서 한번 쓱 읽고 야, 이거는 내가 답을 낼 수 있어도 시간 좀 걸리겠는데 라는 판단이 딱 서는 순간 넘어가는 거죠. 17번으로. 아니 17번이 아니라 16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16번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문제를 따박따박 하다가 거기서도 이제 덜커덕 하는 순간이 오면 어디로 가?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선택으로 가서 다시 1, 2, 3 때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확통이나 미적이나 둘 다 선택 과목 앞부분이 작다 보니
4개까지가 쉬웠더라고. 그러면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딱 때리고 돌아왔으면 기본 점수 받아놓는 거예요. 12개, 3개, 4개. 12개, 3개, 4개. 19문제 받아놨잖아. 18이나 19문제 정도 받아놓고 이제 11, 12개 가지고 나의 등급을 올린다 그러면서 한 문제씩 더 보는 거야. 요런 마인드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 30분 안에 30문제를 100분에, 100분 안에 30문제를 이거에 이렇게 한번 메모리 되면 이런 시간적인 데미지를 딱 두드러 맞았을 때 회복이 잘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anyway 봅시다. 여기 있는 그림 따박따박. 이게 도형은 특히나 너희하고 나하고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보는 순서나 수순만큼을 니네가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뭐 최대한 자기 속도로 해야죠. 어쨌든 풀어야 되니까. 첫 번째 보시면 AB의 2배가 BC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따로 그리지만 너희는 여기다 표시를 하겠지. 표시를. 여기가 A면 여기가 2A다 이런 식으로요. A, B, C 그리고 이렇게 이었어요. 그럼 여기 문장을 보면 삼각형 ABC가 고정이에요. 고정. 삼각형 ABC가 최초 고정값이고 이 삼각형 ABC가 있은 후에 거기다가 외접원을 그린 거고 그 외접원 위에 한 점 P를 잡아 삼각형을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 P가 잠깐 스쳤다 사라져. 무슨 말이냐면 이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Q라 한다 그랬으니까 P는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이 삼각형 ACP를 최대로 만드는 어떤 특정 점 Q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고무줄을 딱 꺼내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다가 P를 이렇게 만들고 이 고무줄, 팽팽한 고무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삼각형이 넓이가 제일 커지려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 이론에 의거해서든 아니면 느낌적으로든 이 AC와 평행한 접선이 여기와 만나는 점 또는 AC라는 이 원의 현의 중심에서 수선에 발을 올리면 그 녀석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 원의 중심을 지날 텐데 왜냐하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의 발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AC의 중점에서 쭉 원의 중심을 향해 수선의 발을 올리면 그때 닿게 되는 이 점이 Q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P는 지우시면 돼요. 그 이후에 어떤 문제를 읽어봐도 다시는 P가 쓰이지 않아요. 자, 그리하면 Q, A, C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QA의 길이가 6루트 10이다 라고 한 것은 QC의 길이도 6루트 10이다를 준 겁니다. 이게 넓이가 최대일 때니까요. 자, 그리고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코사인 각 ABC, A, B, C 여기를 말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가면 여기를 사용하겠지만 여기는 여기만 준 게 아니라 여기를 준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타가 아니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준 거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위에 D점을 하나 잡는데 그 D점을 잘 잡으면 여기가 120도가 된다. 120도가 된다. 삼각형 CBD. 요 놈이죠, 요 놈.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이게 질문이에요. 삼각형 CB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최대한 천천히 너희한테 조건 설명을 해줬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각자의 시간, 각자에게 흐르는 시간이 다르겠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가 이런저런 시도 끝에 나오면 되는데, 난 초지일관 얘기할게. 초지일관.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다. 질문에서. 지금 내가 여기 색칠한 CBD라는 CDB라고 하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어. 그럼 여기다 진짜 외접원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안 그릴 거야. 안 그릴 거라고. 이걸 내가 그린다고 해서 반지름이 내 눈앞에 싹 나타나 주면 땡큐지만 그러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 있는 개념 공식을 떠올려, 머릿속에. 개념 공식을 떠올려. 채훈아, 뭐야? 외접원에 반지름 들어간 애가 네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뭐가 있어? 단어는 삼각함수야. 수학 1에 있는 삼각함수고,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단어 또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공식이 뭐야? 이씨,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한 개를 대답을 못해? 승희야, 뭐야? 얼씨구. 필영아, 뭐야? 외접원의 반지름. 하이 놈들 참. 지성아, 뭐야?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할 때 첫 번째 단어인 그 사인 법칙이라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와 같고, 그것은 2R이다.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 2R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녀석 A 대 A, B 대 B, C 대 C는 그냥 문자가 아니고요. 문자가 아니고 대변대각이에요. 대변대각.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각이에요. 그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하나만 있으면 나는 사인 법칙으로 얘가 2R이에요. 이걸 쓸 거라고.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으면 내가 이걸 살펴보는 거지. 지금 색칠한 이 삼각형의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하나만 알면 되는구나. 한 쌍만 알면 되는구나. 너무 확실하게 그것도 특수각으로 120도를 내주었으니 이 120도에 마주보는 변인 2A의 크기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쓸 요량으로 제가 지금부터 사용할 공식은 사인 120분의 120도 분의 2A는 2R이다.
따라서 지우면 지우면 R은 2분의 루트 3분의 A이다. 나 이제 A만 구하면 되네. 목적지가 외접원의 반지름에서 A로 바뀐 거라고. 알겠어요? 나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는 R인데 그 R이 2분의 루트 3분의 A라는 걸 알아내서 중간 목적지가 A로 바뀐 거예요. 나 이거 A만 알아내면 된다고. A만. 그럼 여기서부터는 바이블 기본 예제가 됩니다. 지금 이 생각까지가 모의고사고요. 요 다음 이거 A 이거 한변 길이 A 알아내야겠다. 부터는 바이블에 있는 필수 예제 정도예요. 뭐냐면 내접하는 원에 들어있는 사각형을 대각선 하나로 쭉 자른 다음에 이쪽 각과 이쪽 각에 대한 양끝 각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 끼인 각의 옆변 길이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요 옆변과 요 옆변 길이가 A로 표현됐지. 그러면 가운데 AC라는 놈을 매개체로 쓰면 되잖아요. 이런 거지. 코사인 법칙.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정보. 얘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준 건데 이게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준 거거든요. 요 놈을 바꾸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즉 이 각은 똑같은 값에 마이너스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로 요렇게 들어갑니다. AC의 제곱은, 자, 요쪽 대변 길이의 제곱은 6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6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루트 10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그게 8분의 5지. 됐냐? 근데 그 AC라는 변은 다시 삼각형 ABC의 A와 2A와 그리고 세타에 대한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바로 다시 출발을 하면 A제곱 더하기 2A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2A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 그게 마이너스 8분의 5라며. 끝났죠? 누가 봐도 A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거 푸시면 돼요. 이거는 바이블이나 센수학 같은 류에 되게 많은 애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른 다음 여기 정보와 여기 정보를 들고 이걸 매개체로 해서 이 길이 이거에 대한 코사인 법칙, 이 길이 이거에 대한 코사인 법칙 쓰는 거. 되게 흔한 꼴이란 말이야. 이 정도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과들은 선생님 이거 이등변 사각형인데 잘라가지고 반각 공식 들어가면 안 돼요? 가능하지. 좀 줄일 수 있어요. 네. 반각 공식 쓰면 안 돼요?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좀씩 줄이면 돼요. 14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그래도 큰 산 하나 넘어야 될 거 아니냐. 두 정수 A와 B에 대하여 요렇게 생긴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 할 때 gt가 t = k에서 불연속인 k의 개수가 2가 되도록 까지 읽으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연탄 연기 같은 연기가 이렇게 뭉게 하면서
A씨 버려야겠다 이런 느낌 들죠.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류의 경험을 자이스토리에서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 유형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돼요. 이 문제 유형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 중 내가 이해한 어떤 한 풀이가 떠오를 수 있지. 또는 그 풀이의 패턴이 떠오를 수 있어요. 예, 그 경험을 시도하는 겁니다. 시도. 그래서 내가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거 봐봐 얘들아. 함수가 지랄 같아 보여서 그렇지.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그릴게요. 아무거나. 얘 이름이 fx예요. fx. 그리고 y는 t. y는 t는 뭐냐면 이런 애예요. 아이고. 이런 애예요. 가로선. 차근차근 다시 읽어봐. y는 fx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내 눈에 앞에 있다고 하자. 예, 이놈의 그래프와 y는 t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 질문해야지. 희원아. 여기쯤에 t가 있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0개. 그지? 0개. 그걸 0개라고 쓰면 될 걸 왜 GT라고 썼어? 이유가 뭐지? G, 괄호 열고 T. 뭐 때문에? T의 위치 때문에. 이게 괄호 열고 T라는 건 T 때문에 함수값이 변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보면 개수가 GT 값이 0인데 그 0이 언제까지 0이냐? 언제까지 0이 아니다. 이거 올라오다 보면 이렇게 되면 1이다 라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1이다. 그리고 거기를 살짝 지나가기만 해도 2이다 하냐. 교점의 개수니까. 2이다. 여기 이렇게 닿게 되면 3이다. 이렇게 되면 4이다. 이렇게 되면 4 하다가 3이다. 요 위로 올라가면 2이다. 자, 이게 아래에서 위를 쓸고 올라가면서 1개, 2개, 3개, 4개, 3개, 2개 이렇게 변해요. 그걸 이쪽에 종목별로 세로는 긋지 말까? 여기다가 00000 하고 오다가 1 됐다가 2 하고 가다가 3 됐다가 4 하고 갔다가 3 됐다가 2 이렇게 가요 라고 그리면 이 그래프가 GT가 되는 거라고. 그지?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봤잖아요. 그럼 이 축이 T축인데 그 T축이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지나가면서 일어나는 일이야.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끊어지는 장면을 보여요. 그죠? 불연속인 걸 보여요. 그 불연속의 위치를 초록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그 초록색들은 각각 어디서 등장하느냐? 얘가 여기일 때, 그리고 여기일 때, 그리고 여기일 때라는 거지. 이런 뭔가 특징이 보여요? T1,
T2, T3, T1, T2, T3. 자,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꺾어지거나 접합되거나 하여간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가로선과 만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끊어진다 이거야.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베이스가 되는 지식이고. 휴. 자, 그러니 얘는 이제 뒤부터 읽으면 이런 말이죠. GT라는 애가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이렇게 T축이 갈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끊어짐을 보일 거라는 거야. 끊어짐을 보일 건데 뭐 어떻게 몇 개로 끊어지는지는 내 알 바 아니지. 예, 근데 어쨌든 끊어질 거야. 이렇게 개수가 만나는 개수가. 그런데 K 자리에서 끊어진다고 할 때 K가 어디냐가 궁금한 게 아니고 K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는데 T1, T2 또는 K1, K2 이런 식으로 두 자리에서 끊어지게 해달라 라는 겁니다. 두 자리에서 끊어지게 해달라. 지금 이 모든 문제점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fx가 내 눈 앞에 없음에서 출발해요. fx가 내 눈 앞에 있으면 우린 이런 고민을 안 해. 그냥 바로 그리지. 예. 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일단 얘는 얘 때문에 못 그릴 것 같아요. 얘 때문에 못 그릴 것 같은데 확실한 건 y축의 왼쪽에서 2차 함수 정도 된다. 대칭축이 A로 움직이는 대칭축이 A로 움직이는 2차 함수 정도 된다. 요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거는 확실히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랑 되게 친한 애야. 얘를 미분 없이 바로 그려줄 수 있으면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되죠. 자, O 없이 생각해봐. 니네한테 외우라고 한 애 아니야? 네? 이거 O 없이 x제곱 열고 x-3 x제곱 열고 x-3 0에서 스치고 변곡점 극소점 통과한 자리가 3이면 극소점 자리가 2, 변곡점 자리가 1, 변곡점 대 높이 마이너스 2, 극소점 대 높이 마이너스 4 외우라고 한 거잖아요. 외워야 돼. 예, 그리고 얘를 이 철사를 딱 잡고 쭉 끌어올려. 5만큼 위로 끌어올려. 그럼 이 높이가 원래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가 끌려 올라가면, 끄잡혀 올라가면 뭐야? 야, 안 지워지는 애가 생겨. 이 정도쯤 되겠죠? 5 하나 둘 셋 여기 1 쯤 되겠죠.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0의 오른쪽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구멍 빵 뚫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왼쪽은 대칭축이 A로 변하는, 그리고 꼭지점도 변하는 2차 함수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감을 빨리 잡는 방법은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는 거라고 얘들아.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는 거라고. 이렇게 생긴 걸로. 그런 다음 여기서 출발을 해봐요. 자, T가 이제 K에서 끊어진다 할 때 끊어지는 개수는 실제로 GT를 그리면서 찾는 게 아니야. 올라가다 달라지면 거기가 끊어지는 데구나 하는 거지. 그러면 뜨드드드드드드드드 땅 000000001 끊어졌어요 벌써. 하나 2, 3 두 번 끊어졌네요. 예? 두 번 끊어졌네요. 근데 4, 4, 4, 4, 4, 4, 4, 4, 3 3, 3, 3, 3, 3, 3, 3, 2 2, 4 번 끊어졌네. 여기서 뭔가 변화가 개수의 변화가 생기면 그 자리가 끊어지는 자리야 얘들아. 그 자리가 끊어지는 자리. 이거 4번 끊어져요. 그러니 이 그림이 아니구나를 생각하는 거죠. 이 그림이 아니구나 이거. 그럼 뭐지? 하면서 연습장에다가 이제 트라이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원리가 이제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예? 원리가 생각이 나게 돼요. 이거 중간에 여기서 끊어져 버리면 이 함수가 이 5가 연결이 안 되면 반드시 요 떨어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생겨 버리면 여기하고 붙지 않으면 요 갭 사이에서 끊어지는 애가 반드시 2개씩 추가가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 붙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붙어야겠네. 그리고 생각보다 끊어지는 지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2번밖에 없게 될까에 이런저런 상상들이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간을 잡아먹어서 결론이 이렇게 2가지로 놔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얘가 쭈루루루루룩 내려가다가 대칭축이 아예 오른쪽에 있어 버려서 요렇게 되는 애. 요 높이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끝나는 애. 요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요. 1번 유형.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해설지 쓰는 사람이 미치는 거야. 나는 지금 말로 이거 그려봐 안 되지, 이거 그려봐 안 되지 이렇게 하잖아. 근데 해설지 쓰는 사람들은 니네가 할 수 있는 오답의 상상을 거기다 다 써놔야 돼요. 그래서 죽을 맛인 거야. 보는 니네도 죽을 맛이겠지만 쓴 사람도 죽을 맛이에요. 결론은 오만 짓을 여기다 다 해볼 수 있어. 그런데 생각보다 끊어지는 데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가급적 끊어지는 자리를 겹쳐주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택했냐면 0000000 하다가 개수가 발생하는 그 순간을 겹쳐놨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지겠죠. 그리고 딩딩딩딩딩딩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끊어지겠죠. 그리고 올라가 주시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래서 끊어지는 자리가 2번 나옵니다. 2번. 그러면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5를 이렇게 겹쳐줘야 여기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자리를 겹쳐주는 거야. 그리고 아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거 꼭지점을 이렇게 어중간한 데다 만들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끊어져요. 꼭지점이 이쪽에 존재하는 순간 끊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한번 끊어질 게 예상이 돼 있는데 얘 꼭지점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끊어지면 기본 3개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요 높이랑 요 높이를 맞춰주면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 4, 4, 4, 4 하다가 여기 3에서 한번 끊어지고 그 위로 2 올라가서 2개가 됩니다. 최종 결론이 이 1번과 2번 2가지로 나오면 해결이 된 거예요. 잘 찾은 거예요.
물론 문제 푸는 중에는 내가 찾은 두 개 말고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할 수 있고 그것에 불안함을 가질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내 입장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예, 그런 식의 확신은 그 확신이 정답으로 갈 빈도가 높아질 뿐이지 나도 불안감이 있기는 똑같다고. 실제로 너희들 수업 준비하면서 내가 그러했듯이. 자, 1번의 경우를 계산할게요. 이게 내려가면서 이 자리에서 꼭지점이 그러니까 0의 오른쪽으로 넘어간 케이스. 그러면 그 말은 이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아이의 y절편인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더하기구나.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여야 하냐면 인마의 꼭지점, 이 y절편인 1이어야 한다를 맞춰주는 겁니다. 정수 AB로요. 정수 AB로요. 이게 정수가 포인트인데 a제곱 더하기 4b제곱은 4가 되는 정수 AB는 많지 않아요. 제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게다가 A가 양수여야 한대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A가 일단 0일 때가 있겠네요. A가 0일 때. A가 0이 되면 4b제곱은 4가 돼야 되고 B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두 개. 또 A가 2일 수 있겠네요. 이게 제곱하여 4가 되면 되는데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A가 양수로 정했기 때문에 2만 해주면 4가 되고 그러면 그때 B가 0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장면에서 1번에서 3개의 순서상 0,1, 0, 마이너스 1, 2,0 이렇게 3개.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이제 이쪽으로 A가 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맞춰야 되는데 뭐냐면 전마의 꼭지점은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꼭지점인데요. 이 꼭지점의 높이가 1이어야 한다라는 조건과 그리고 y절편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5여야 한다는 식의 연립방 정식이 되겠네요. 이거는 조금 더 쉽죠. 연립방 정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둘이 빼보면 a제곱은 뭐야? 빼보면 a제곱은 4 b제곱도 4 이거네요. a제곱은 4 b제곱은 4 그런데 그 중에 a는 음수여야 한다니까 a는 반드시 마이너스 2여야겠네요. a는 반드시 2여야 하고 b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가능. 그러면 여기서 3쌍 여기서 2쌍 합쳐 5쌍의 정수 AB의 순서쌍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또 그렇게 못 풀 만한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아시죠? 요즘 15번 기본문항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이게 어른들이 위험한 행동 안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것처럼만 거기서 큰 변화 없이만 내주면 일단 성공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욕을 안 먹으니까
이 문제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그래도 14번보다 쉬웠어요. 이게 5밖에 안 됐고, 경우의 수가, 경우를 나눌 때가 크게 어렵지 않아, 지금 보면. 자기 항번호하고 그 항의 수열 자체의 크기 두 개를 비교하겠다는 거잖아. AN이 더 커, N이 더 커.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숫자 집어넣어 보면 되고요. 해봅시다. A5가 5래요. 그러면 A4는 둘 중에 하나지. 여기서 건너오거나 여기서 건너오거나. 그지?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A4가 A5랑 같다 이런 말이에요. A4가 A5랑 같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이게 5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5가 그대로 5로 왔다. 이렇게. 단 이게 이제 뭘 지키는지를 보면 되냐면 A4 이게 항번호죠. 여기 있어요. 여기다 4를 넣어. 여기다. 그러면 여기다가 또 4를 넣을 거고 A4는 5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교해 보면 5가 4보다 클 때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럼 이건 되는 겁니다. 이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경우는 이게 이제 4의 경우에 4. 그러면 n에다가 4를 집어넣는다는 거니까 이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12-2 그리고 10-A4가 되죠. 10-A4 해서 5가 된다는 거예요. 10-A4 해서 5가 됐다. 그러면 A4는 얼마여야 되는 거야? 10에서 얼마를 빼야 5야? 5. 그럼 뭐야 이건? 이렇게 되는데 5 같은데 얘가 5고 얘가 4면 말이야. 이게 맞아? 안 맞지? 같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건 폐기예요. 같은 5지만 이 아랫 라인에서 온 n은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짓을 4번만 더 하면 된다고요. 이제 차근차근 실수 없이 가시면 됩니다. A3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올 때는 5로 올 수도 있고요. 5에서 계속 같을 수 있잖아. AN 플러스 1은. 근데 다만 뭘 지켜야 되냐면 A3이 5이다니까 요 놈이 5가 됐을 때 얘가 3이면 이건 되네. 그지? 5가 3보다 큰 거 맞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경우는 뭐냐면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서 3을 집어넣어서 3은 9 -2 7이죠. 7에서 A3를 뺐더니 얼마가 돼? 5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A3가 얼마란 얘기야? 2지. 여기다가 2를 이렇게 써요. 일단 쓰고 확인. 얘가 2가 되는데 그때의 항번호는 3이다.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럼 이건 둘 다 인정. 둘 다 인정. A2로 가자. A2로 가서 다시 5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요 아래 이렇게 5가 될 수 있나는 이건 계속 될 것 같아. 5고 2고 5고 1이니까 이 5는 A1까지 얄짤없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또 한번 경우를 따져보시면 돼요. 여기가 5가 되기 위해서 내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이 6 -2 4 A2 이 경우에 A2는 -1이 되죠. 그게 맞나 확인? 그게 맞나 여기서 확인하시면 A2가 -1이면 2보다 작은 것은 당연하지 라고요. 그럼 둘 다 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 귀찮다. 계속 해야 돼?
니들이 해. 예, 요렇게 하면 된다고. 어디 갔어? 그래서 이딴 식으로 줄줄이 썼더니만 차차차. 여기서 마이너스 4 되는 경우도 인정.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앞으로 나가보면 더 되는 애가 없어요. 예. 예. 어떤 경우에도 요걸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리고 이 2에서 다시 가닥을 쳐서 2가 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안 나오고 이 2가 2가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A1이 되도록 하는 값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이 모두를 곱하면 40이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논리의 역순을 따지는. 근데 이제 한 세네 차례에 걸쳐서 해봐야 돼서 이게 뭐랄까 실수의 여지가 많죠. 실수의 여지. 확인 또 확인. 다만 마음의 위안이 좀 되는 건 아직까지는 15번 안쪽이니까 객관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식 내가 구한 답이 보기에 있으면 웬만하면 맞는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킬러 킬러 문항을 풀러 가볼까요? 20, 21, 22. (1학년) 때 나랑 같이 고등수학 상하 했던 사람들,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수학 상하가 수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했대. 안 나오지. 근데 진짜 안 나올까? 라는 거야. 진짜 안 나올까? 여기 있는 이 개념은요, 고등수학 하예요, 그냥. 예. 삼각함수나 이차함수는 곁다리일 뿐이고, 고등수학 하의 합성방정식을 풀어내는 그 기본 개념, 그 기본 개념이 그대로 수능에 나온 거고, 우리는 이 종류 이거. 안쪽이 통일됐을 때, 바깥쪽이 통일됐을 때, F 합성 F가 F일 때, F 합성 F가 X일 때, 또 뭐 있죠? 하여간. 요런 경우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대비책이라는 건 풀이법을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오랜 시간 지나면 풀이법 잊어버릴 거 아니야. 그렇다면, 핵심의 방법론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공통, 인수가 나오면 치환한다가 첫 번째고, 치환한다. gx를 t로 치환한다. 이렇게 첫 번째고, 이걸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잊지 마라. 그래프. 항상 그래프와 같이 가야 된다. 방정식이라는 건. 식만을 끌고 가서 답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프 개념을 같이 떠올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케이. 이제 치환하는 생각만 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ft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됐잖아요. 1차적으로 이 녀석의 근을 구한다. 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구하면 돼요. 2t 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1은 t 넘어오면 2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가 아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아니네? 맞나? 맞죠. 그래서 t는 2분의 1 또는 t는 마이너스 1까지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파트. 뭐냐면 gx였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2분의 1 되는 그러한 x값과 코사인 3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값들을 다 구해서 어느 범위에서 0에서 12 사이에서 다 구해서
모두 더해주세요. 모두 더해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삼각방정식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 단원이 삼각함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삼각수 1의 삼각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핵심은 이게 다잖아 이게. 여기서부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삼각방정식 풀이. 그리고 x값의 합을 구하라고 시킬 때에는 합을 진짜 다 구하면 바보죠. 예,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 주기 얼마야? 주기 6이죠. 6. 코사인의 주기 6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 6이에요. 그런데 아까 범위를 어디까지 구하라고 그랬냐면 0에서 12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주기를 한 번 더 해달라는 소리. 예, 여기까지가 12 불포함, 0 포함. 이런 거 디테일로 잘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반반 들어가면 요게 3이고, 요게 9고, 예, 요건 그거 해봐니까 2분의 3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2분의 1을 걸었을 때 나오는 x값들 하나, 둘, 셋, 넷. 을 모두 더하면 그 모든 항에 중항에 6이 있죠. 그러니까 6만 4개 이렇게 되고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야. 등차 중항 개념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아시잖아요. 마이너스 1 에이씨 이건 내가 잘못 그린 거라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런데 공교롭게도 역시나 이번에도 가운데에 6이 있네. 예,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은 6 곱하기 2 12. 그래서 24 더하기 12 합은 36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 x값이 얼마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구할 수 있을겠지만 아까는 방정식을 푸는데 방정식을 그냥 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랑 같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더 쉽게 풀리고 더 빨리 풀리고 더 정확하게 풀리고 한다고 했는데 얘는 그냥 대놓고 그래프 문제. 대놓고 다 그래프 문제인데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는 단순히 그 액면가 그대로를 그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 그래프들의 특징과 관계를 잘 들어 특징과 관계를 파악하면서 그릴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걸 예를 들면 우리는 A의 X승 2보다 큰 밑을 갖는 A의 X승 플러스 2를 그릴 수 있느냐?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생겼겠지. 로그 A의 X 플러스 2를 그릴 수 있느냐?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생겼겠지. 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로그 A의 X승과 A의 X승과 로그 A의 X는 역함수 관계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Y는 X 대칭의 관계죠. 이걸 보자마자 급하게 돼야 돼요. 이 2가 없고 이 2가 없었다면 얘네 둘은 역함수예요. 역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다가 45도 직선을 하나 갖다 놓고 Y는 X라고 하는 45도 직선을 하나 갖다 놓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대칭으로 생겨있는 이렇게 두 개를 그리겠죠. 우리가. 그런데 걔가 플러스 2 윗방향으로 두 칸이 올라가고 얘가 플러스 2 윗방향으로 두 칸이 올라간다면 이 대칭 상태 그대로가 위로 두 칸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i는 일단 얘부터 올리는 거지. y는 x 플러스 2부터 두 칸 올리고 여기다가 대고 마치 여기에 원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수함수 하나, 이렇게 지수함수 하나를 그려야 되는 거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얹으면 내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출제자가 이걸 노리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얘가 다 같이 앉고 두 칸 올라가는 거다라는 걸 노리지 않고 저렇게 문제를 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야.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도형 파악이 쉬울까? 이 상황에서 도형 파악이 쉬울까? 라는 거야. 이쪽 상황에서 도형 파악이 쉽겠죠? 그러니까 혹여나 저 문제가 이 상태에서 바로 풀릴 수 있는 애는 아닐까를 의심해요. y는 x 완전 대칭 상태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고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만큼의 정보를 다 얻은 다음에 그 모든 정보를 들고 위로 두 칸 올라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다음에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하면 여기다 이렇게 원을 그릴 텐데 중심이 내가 그린 이 보조선에 의해 이미 지금 찍혀 있지 않냐? 그죠? A, B의 정가운데를 이 Y는 X 플러스 2가 관통하고 있을 테니 이해돼요? 그럼 나는 이 상태에서 안 하고 그래? 그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9야? 라고 하면 얘를 2분의 15로 바꾼 다음에 2분의 15가 무슨 말이에요? 2분의 19 빼기 2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y는 x 이렇게 여기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에 2분의 15, 2분의 15를 놓고 얼마나 좋아.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xy 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원의 중심의 y좌표만 준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원의 중심을 준 거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해당하는 원인데 그 원의 면적을 줬다? 그럴 리가. 면적이 아니고 반지름을 준 거겠죠. 반지름 얼마? 그렇지. 루트 2분의 11. 루트 2분의 11. 뭔가 느낌이 빡 오죠? 요거는,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1이다 말고,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루트 2를 달고 나와야 맞아요. 왜냐면 45도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 할 때 그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1 루트 2로 바꿔주면 이 길이가 2분의 11 루트 2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분의 15에서 수선의 발 A에서 수선의 발 나 맞아? 이거 수선의 발? (2분의 15에서) 수선의 발 A에서 수선의 발 하면 요 사이 간격이 나오죠. 요 사이 간격이 2분의 1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나올 테니. 그런데 요 점이 2분의 15였다면
거기서 2분의 11만큼 왼쪽으로 가면 요놈의 좌표가 뭐가 되나? 2분의 15 빼기 2분의 11, 2분의 4. 2죠. A의 x좌표가 2였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똑같이 여기가 2분의 15예요. 높이가. 예, 그리고 위로도 2분의 11만큼 지나 올라갑니다. 2분의 11만큼. 그러면 2분의 15, 2분의 11 둘이 더하면 2분의 26. 2분의 26? 13이죠. 맞죠? 그러면 A의 좌표가 나와버렸네? A의 좌표는 2,13. 그 2,13이 지금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A의 X승 위에 있어요. 내가 지금 두 개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Y에다가 13, A에 2를, X에 2를 집어넣으면 7분이 A제곱 아니었냐? 예. 끝내 안 돌아갔잖아요. 예. 밑으로 두 칸 내려놓고 시작하니 쉽잖아요. 됐나요? 그래프를 잘 한다는 건 그런 말이다. 그래프를 잘 한다. 그래프를 잘 한다. 그럼 지수함수를 몰라? 로그함수를 몰라? 삼각함수를 몰라? 그게 아니고 그 원형의 기본에다가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변형을 잘 가할 수 있는가? 그 측면. 그 다음에 절대값 또는 가우스 기호 또는 뭐 저런 대칭성을 읽어내는 거 요런 거 라든가 이렇게 지금처럼 역함수 간의 관계, 그들 간의 상호관계 등등을 잘 파악하고 그걸 내가 내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래프를 좀 쳐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프를 잘 다룬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빨라요. 빨라요. 그림을 잘 다룰수록 문제를 빨리 풀어요. 이거는 하기 전에 또 사전 지식 얘기를 또 해야죠. 나중이 되면 그 나중이라 하면 이제 올해 안에 한 뭐 9월 이후가 되면 이 t 플러스 2뿐만 아니라 t-2 t도 있고 t-1 t 플러스 1도 있어요. 심지어는 t-2분의 1 t 플러스 2분의 3도 있어요. 이 변형을 시키려고 하면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묻기 위해서 5만 변형을 다 하는데 요거 4개가 기본. 요거 4개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놓읍시다. 그 미적분 문제에서 아주 고전이에요. 클래식이라고 이게. 좀 전에 그 15번 같은 문제가 요즘의 어떤 트렌드, 유행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요구사항은 이 요구사항 GT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주 클래식이에요. 내가 수험생으로 있을 때도
아주 주요 문제로 나왔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지금 22번에 출제될 만큼. 그럼 이제 우리의 대처 방안은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가 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제일 좋겠지. 근데 안 되면 그걸 치우고라도 네 가지 경우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대응, 이때는 이렇게 대응. 외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둘 다를 할 수 있게 되면 매우 빠른 거죠, 이제. 이해도 됐고, 암기도 했고. 그러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이기 때문에 튼튼해져요, 풀이가. 확인도 쉽고. 자, 봅시다. 사실 여러 번 얘네한테 얘기했던 거야.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울고 싶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자, 여기 간격. 이게 이 문제가 있어. 나는 가렸는데 얘가 이 위로 보여버리는 문제가 생겨. 안 보인다고 해? 알지? 안 보인다고 해? 아니,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왜 그게 함수가 돼? 라는 거야. 일단 궁금하면 여기서 시작해야 돼. 최대값은 제일 높다는 위치 아니야. 제일 높다는 위치가 왜 t에 대한 함수 모양이 되냐고 라고 했을 때 t가 변하니까요. 야, t가 변하니까요. t부터 t 플러스 2까지 닫힌 구간 t부터 t 플러스 2라고 하면 왼쪽에 t를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면 이게 가정이 뭐냐면 t가 여기 있을 때예요. t가 여기 있을 때 요렇게 t 플러스 2면 여기서 간격을 2만큼 벌린 거야. 이 간격이 2인 거야. 그랬을 때 너희는 요 지금 뚫린 여기만 보는 거지. 여기만 보고 t가 여기일 때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을 그 t 자리에 찍으세요라는 요구사항이야. 그럼 t는 여기잖아. 여기잖아. 근데 이 구간 내에서 지금 최대값은 어디냐? 여기지. 그러면 이 t의 높이에 이 높이를 해당 함수값으로 찍으세요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 구간 범위 내에서 제일 높은 값을 t의 함수값으로 하는 애를 gt라고 한다고. 그럼 얘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갔다고 하면 t가 밀렸죠, 지금. t가 밀리면 이 간격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 조금 더 올라간 값을 이쪽에 와서 여기다가 찍으라고, 여기다가. 한마디로 조금씩 여기서부터 조금씩 올라갈수록 여기 있던 애를 여기다 갖다 찍고 여기 있던 애를 여기다 갖다 찍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싹 벗기고 보면요. 딱 뭐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냐면 두 펜 겹쳐 그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펜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알파벳 A를 쓰면 A 두 개가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정확히 그런 거예요. 요쪽 I가 이 간격 2만큼을 두고 왼쪽으로 당겨온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의문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얘가 이미 여기 최고점이 이만큼 끌려와서 최고점까지 도달을 해버렸으면 어떡해요? 라는 문제가 생기죠. 거기서부터 다시 이해를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죠, 최대값이. 그럼 내가 살짝 옆으로 t를 밀었어. 이렇게 밀었어. 그럼 얘는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했어. 근데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 어디야? 최대값이 얼마야? 꼭지점이 최대값이죠? 그럼 t 여기서 요 꼭지점 높이를 같이 찍는 거예요. 좀 더 밀어도 여기가 여전히 최대값이에요. 좀 더 밀어도 여기가 여전히 최대값이에요. 꼭지점이 최대값이라고. 그러니까 이
봉우리 근처 얘까지 딱 도달을 하면 여기서부터 일자로 이렇게 일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이쪽 봉우리를 만날 때까지. 이쪽 봉우리를 만날 때까지. 그럼 봉우리를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잘 봐요. T가 이제 여기까지 밀려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뭐가 바뀌냐면, 최대값의 위치가 T에서의 높이와 같아졌죠. T일 때 그대로 자신의 최대값이 나왔고,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나가면, 이 간격 2를 벌리고, T의 위치에서 최대값이 T 자신의 값이 나옵니다. T일 때의 높이가 곧 최대값이 돼요. 그 구간에서. 그러니 이 꼭지점에서부터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 내려오게 된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GT의 그래프입니다. 올라갈 때는 왼쪽 이만큼 평행이동, 내려갈 때는 본 그래프와 함께. 그럼 이게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본 그래프와 함께 내려오겠죠,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여기 이렇게 이 간격을 벌려보면 T라는 아이가 이 왼쪽 끝이니까 왼쪽 끝에서 자신의 최대값이 나와요. T일 때 그 값이 나의 최대값이다 라는 거지. T equal FT.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줄줄줄줄줄줄 내려오는 동안 한 이쯤 와서 보면, 이쯤 와서 봐도 여전히 여기가 자신의 최대값, 좀 더 밀어도 여기가 최대값, 좀 더 밀어도 여기가 최대값.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높잖아. 그럼 이게 언제까지 따라 내려올 건가의 문제인데, 그럼 얘도 꼭지점까지 따라 내려올까? 아니에요. 최대값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꼭지점을 지나갈 때에도 여전히 꼭지점을 이렇게 살짝 지날 때에도 여전히 얘가 높아. 여길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칭축을 가운데 두고, 이게 대칭축이 아니어도 좋아요. 간격 2를 벌렸는데, 간격 2를 벌렸더니 여기 높이랑 똑같아져 버리면 내가 최대값을 여기에서 찍었는지 여기에서 찍었는지 구분한다는 그 순간이 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간격이 바로 2가 되는 순간이에요. 2가. 요 간격이 2가 되어서 이 높이하고 요 높이가 같아지는 그 순간까지 이 라인을 따고 내려오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이걸 살짝 지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 T에서 최대값이 아니라 T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T 플러스 2에 있는 최대값을 1로 옮겨와서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올라갈 때는 왼쪽으로 두 칸 보내서 그린다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지점, 요 만나는 지점을 두고 여기 있는 이 모든 그래프를 다 왼쪽으로 이만큼 가져옵니다. 이걸 다 왼쪽으로 이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게 GT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최소값으로 바꾸면 딱 두 칸 걸어보고 최소값 t에 생기네. 그러면 올라가다가 같은 그래프로 올라가다가 요 간격이 2 되는 값을 딱 찾아서 이 간격이 2 되는 값을 찾아서 거기서부터는 다 2씩 끌고 오면 되겠네 라고 하시던가가 아니라 해야 되고, 얘는 거꾸로 최소값이 t 플러스 2 구간에 항상 생기니까 거기 있는 값을 왼쪽으로 두 칸 끌고 내려와서 왼쪽으로 끌고 와서 같이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꼭지점에 다다르면 이 꼭지점부터 이 꼭지점까지의 간격이 2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거기서 쭉 일자로 끌어서 갖다 접합을 시키고 올라갈 때는 이쪽 라인을 타고 같이 올라가면 된다 라고 하는 패턴이 똑같죠? 뭐 외우는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예. 각자 알아서 방법을 만드는 걸로. 이때는 나는 이렇게 그린다고 외울 거야. 예, 요 때는 요렇게 생겼다고 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요 t 플러스 2와 최대값 관계를 연결시켜서 외우시고요. t 플러스 2와 최소값 관계를 연결시켜서 이 그림하고 외우시고요. 예.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얘네가 외워졌다. 그러면 이제 t-2와 t와의 관계를 외우시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다음. 그 다음 이제 까먹은 사람들 또는 신규생을 위해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좀 외워야 되는 3차 함수가 있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요거 두 개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겠다 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얘는 x 제곱 x 마이너스 3 얘는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기함수. 근데 공교롭게도 두 녀석의 개형은 똑같습니다. x축 y축 선상의 좌표평면상의 위치만 다를 뿐 철사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이 아이의 모양을 0에서 스치고 하나, 둘, 셋 올라가는 이 모양의 철사를 하나 떴다고 하면 이 철사는 평행이동으로 정확히 이 철사랑 겹쳐요. 완벽하게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숫자는 4, 4. 가로 4, 세로 4. 알겠지? 가로 4, 세로 4. 그러니까 여기가 3이야. 그럼 4가 되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하나 기억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 바로 여기 있는 극소에서 그은 접선과 요 선이 이 교점이 다시 한번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변곡점 위치와 극소의 위치가 정확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그러니까 위아래로도 4, 옆으로도 4. 정사각형. 얘는 다만 저 똑같은 그래프가 원점을 자신의 변곡점으로 두고 생길 뿐.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걷어 올라간 애가 2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내려오고 다시 2 뭐야 이건? 2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요렇게 갈라서 위로 2 아래로 2니까 위아래 4 여기가 마이너스 2 극대를 갖게 하는 애가 마이너스 1 극소를 갖게 하는 애가 1 다시 만나는 자리가 2. 그래서 가로도 4. 4. 제발 부탁이다. 외워라. 자, 이걸 외워두면 이제 어떤 득이 있느냐. 22번.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함수 전체의 절대값은 x축 밑으로 내려가는 애를 접어 올리면 된다는 뜻이고, 이 더하기 8을 치우고 나면, x 3승 마이너스 3x가 된다. x 3승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기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위로 2, 아래로 마이너스 2 x축 이렇게 된 3차 함수가 있는데 얘를 딱 철사를 집어들고 쫙 위로 8만큼 끌어올리면 된다라는 거야. 8만큼 끌어올리면 된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8) 이라는 위치에서 아이씨 아까 떨어뜨려서 그러나? 위로 10 아래로 위로 2 아래로 2 이렇게요.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는 여기 6이라는 선 있죠. 6이라는 선을 얘가 이렇게 탁 통과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통과할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절대값의 그래프, 절대값 i가 내려갔다가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만 접어 올린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접혀 올라가는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이 밑으로 통과해버리는 곳.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 디테일을 살릴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이 극소를 갖게 하는 자리가 1이야. 요 10의 높이를 다시 갖게 하는 자리가 2야. 짜증나겠지만 훈련하면 이걸 지금 다 원래 미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미분을 안 하고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건 시간 엄청 줄이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 정도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건 내가 왜 이거 자꾸 디테일을 도모하냐? 얘가 지금 정확히 이 얘기하고 있거든. t부터 t 플러스 2에서의 최대값을 gt라 하자. 이러면 뭐가 중요해지는지 알아? 간격 2로 벌렸을 때 이쪽 값이 더 높아요, 이쪽 값이 더 높아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꾸 디테일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위치다라고. 예, 가급적이면 여기 떨어지는 자리도 알면 좋은데 떨어지는 자리는 대충 봐도 소인수분해 안 됩니다, 저거. 대신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이게 분명히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떨어지는 자리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겠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일까? 이런 거 궁금해지지 않아? 마이너스 3일까? 여기 떨어지는 자리가? 저거 인수분해 해보려다가 그런 짓 할 수 있지. 그거 한번 넣어봐요. f 마이너스 3 얼마인지. 난 넣어봤어, 실제로.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27 더하기 9 더하기 8. 요거 9, 8 더하면 17이죠. 그러면 절대값 빼면 마이너스 10. 예, 절대값 붙이면 10이죠. 뭔가 뻑 오지 않아요? 요 옆에 얘들아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얘가 쫙 내려가면 마이너스 10이라고 함수값이 그 애를 접었단 말이야. 그럼 저기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10이 접혀 올라오겠지. 어디로? 10으로 접혀 올라오겠지. 그래서 여기와 같은 높이가 되는데 까지 이렇게.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근데 거의 이렇게 그려도 돼요. 예. 거의 직선처럼 보일걸? 워낙 가팔라서. 이거예요. 이게 바로 fx입니다. fx. 절대값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의 그래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걸 잘 해놓으면 이렇게까지 잘 해놓으면 22번이 이제 킬로문항이 아니게 되는 거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fx의 최대값을 gt로 하자. 자, 파란색으로 gt 그려보자. gt. 간격 2를 벌려서 자신의 최대값이니까 내려올 때는, 그죠? 내려올 때는 왼쪽 값이 그대로 gt다. 가 되는 거지. 내려올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타고 내려와요. GT는 요걸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근데 그게 언제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려올 때 자기 자신을 타고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간격 2를 벌렸을 때 자기랑 같은 높이가 옆에 있을 때까지 내려온다고 그랬죠. 듣고 있는 거야? 내가 간격 2를 딱 벌렸을 때 이게 언제까지 얘 따라서 내려와요? 라고 하면 언제까지냐면 이 그래프가 내 간격 안에서 나랑 높이가 똑같은, 최대값의 높이가 똑같은 애가 간격 2의 양쪽으로 있을 때까지 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2죠, 간격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여기 마이너스 3에 딱 닿는 순간 1로 마이너스 1로 벌어지면 요 간격이 2란 말이다. 근데 여기에 나랑 같은 높이의 애가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여기서 벌리는 순간 여기 있는 이 높이가 계속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 만날 때까지 일자로 쫙 이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거기서 만났는데 거기서부터 그래프가 또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또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럼 내려가는 놈은 간격 2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왼쪽 T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따라 내려간다. 어? 따라 내려가는데 언제까지 따라 내려간다고?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2죠. 이거를 벌리고 벌렸을 때 내 이 안에 양 끝에 나랑 같은 높이가 간격 2 안에 나랑 같은 높이가 생길 때까지 내려간다고. 간격 2 안에 나랑 같은 높이가 생길 때까지. 여기서부터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탁 벌리는 순간 최대값이 t에 안 있고 t 플러스 2에 있어요. 그럼 올라가는 거니까 오른쪽을 왼쪽으로 2칸 끌고 와야 된다 그랬죠. 2칸 끌고 여기 있는 애를 왼쪽으로 2칸 끌고 오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요만큼이 왼쪽으로 2칸 끌려오는 거죠. 자, 지금 당신들 보고 있는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바로 GT예요. 파란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GT예요. 내려오다가 일자에서 타고 내려갔다가 여기서 간격 2 되는 요 지점에서 탁. 그리고 설명을 읽어보면 GT는 알파와 베타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뾰족하다. 뾰족한 데 찾아. 이 그래프에서. 뾰족한 데 찾아. 어이구 땡큐. 네가 알파로구나 라고요. 아까 대충 장난처럼 찾아놓은 마이너스 3에서의 높이가 10이다의 그 녀석이 바로 미분 불가능한 첨점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베타 여기는 0으로 오다가 접선의 기울기 0짜리로 샥 둥글려지는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이 맞아요. 예, 여기죠, 여기. 여기. 요 베타를 찾아내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아, 어제의 숙제였죠. 어떻게 찾냐? 간단한 방정식이에요. 여기 높이하고 여기 높이가 같은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베타를 넣었을 때, 저 함수 값에 베타를 넣었을 때의 높이가 베타 3승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8. 그때의 y좌표가 여기가 뭐게? 베타 플러스 2죠. 왜냐면 이 간격이 2니까 베타에서 플러스 2만큼 더 온 거예요. 베타 플러스 2. 저 함수에다가 베타 플러스 2를 넣었을 때의 넣었을 때의 결과와 같은 그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8 베타 세제곱 더하기 3, 2는 6베타 제곱 더하기 3, 4, 12베타 더하기 8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6 더하기 8 마이너스 6 더하기 8
8,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베타, 베타 3승, 베타 3승. 지워지고 나면 왼쪽 아이는 다 지워졌고, 오른쪽은 6베타 제곱 더하기 12베타 더하기 2는 0. 베타 3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 플러스 1은 0. 누가 봐도 근해 공식이네. 베타는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6. 근데 이거 루트 6 나올지는 알고 있었죠. 왜냐면 질문이 힌트잖아요. 그죠? 질문에 루트 6이 나와 있잖아요. 끝났습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뭘 고르느냐? 그리고 왜 베타는 두 개가 나오는가? 예,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단순합니다. 얘는 베타를 넣었을 때와 베타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높이가 똑같은 애를 찾으려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여기에 한번 있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여기에도 한번 나온다는 뜻이죠.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 대칭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쪽 근이 왼쪽 베타, 이쪽 근이 오른쪽 베타일 겁니다. 그러니 더 큰 쪽의 베타를 택하면 되죠. 그래서 그 점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녀석은 플러스 값이 맞아요. 끝났어요. 예, 이제 알파 베타, 알파가 마이너스 3이랬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곱해주면 3 마이너스 루트 6이 답이겠네. 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아까 베이스 지식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풀려고 하면 중간 어느 지점에서 나랑은 관계없는 얘기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앞서의 경험에서 사실은 지금 솔직히 말해 내가 이거 설명했던 기억의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서영이가 그린 것만 봐도 너 이거 내가 알겠던 거 기억하는 거잖아. 우리가 여차저차 이거 경험을 많이 한다니까요. 많이 해. 심지어는 너희들 고1 때도 설명했어 이거. 이딴 걸 내네? 라고 하면서 어느 학교 기출문제인가 풀면서 백석이었던 것 같아. 이딴 걸 내네? 이건 고3 때나 너희들 익혀야 될 텐데 라고 했던 그 문제야 이게. 이거 분명히 베이스가 있는 놈이에요. 아주 고전이고 클래식이고. 그러니까 알아두면 돼. 어떻게 하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만들어 놓으면 돼.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3차 함수 좀 외워라 이거. 이거 두 개 좀 외워라. 이건 매우 유용하다. 이거랑 같은 그래프가 많으니까 매우 유용하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 문제로 오면 실상은 해볼 만한 문제가 됩니다. 그죠? 덤벼볼 만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정복하고 싶다. 앞에서 얘기한 정해진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 정해진 구간 내에서의 최소값 이런 거를 좀 뭐 이렇게 좀 몰아볼 수는 없어요. 자유스토리 찾으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부지기수로 나와요. 수트 찾아보면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예상대로 오늘 일단